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기본적인 문법 사항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형의 변경. 자바스크립트는 PHP나 C++ 및 기타 언어에 비해 규칙이 엄격하지 않은 언어입니다. 이것은 변수 선언에도 적용되는데 변수 선언 시 특별하게 자료형을 선언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부적으로 변수 값의 자료형은 자동적으로 그때그때 유연하게 변환 처리되어집니다. 예를 들면은 var 해서 변수 선언 시작하고 있고 박스 변수명 써주시고 equal 하고 그 다음에 변수 값 써주시고 이렇게 변수를 정의하는 동시에 변수 값을 정의한 변수에다가 대입시켜주는 그러한 구문입니다. 이러한 구문 같은 경우는 나중에 지금 여기 보시면은 큰 따옴표로 지금 둘러싸여져 있죠. 큰 따옴표로 둘러싸여진 경우 문자열을 값의 유형이 변수값의 유형이 문자열이라는 것입니다. 문자열, 스트링, 문자열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큰 따옴표로 둘러싸이지 않고 일반적인 숫자 이런 경우는 일반적인 실수를 갖다가 그대로 밸류 값을 갖는 경우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좌우간 요거는 실수, 요거는 문자열입니다. 변수형이 그렇게 이렇게 변수를 선언한 다음에 이렇게 나중에 뒷부분에 이렇게 변수를 요렇게 코딩을 한다고 해도 하등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변수형에 있어서 유연한 언어입니다. 자바스크립트. 자바스크립트 내에서 특별한 기능을 수행하는 문자를 보겠습니다. 원에 쓰여지는 문자죠. 요거 같은 경우 요거를 두 번 더블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계획 문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엔터를 쳤을 때 이러한 효과가 나타나죠. 계획 문자. 줄바꿈 문자로는 루트 N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백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루트하고 B, 그리고 탭 같은 경우는 루트 T, 큰 따옴표 같은 경우는 루트 W. 이렇게 몇 가지 특수 문자가 있습니다. 그 중에 많이 쓰이는 게 계획 문자, 그리고 탭, 큰 따옴표,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특수 문자 적용 예. 보시게 되시면, 스크립트 태그 안에 지금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라고 해서 데이터라는 변수를 지금 선언하고 있고요. 이 변수 값이 큰 따옴표로 시작해서 지금 변수 값이 문자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자열. 꾼들은 도박판을 일컫는 은어로 하우스라는 속어를 쓴다 라고 했는데, 지금 하우스라는 부분이 이렇게 큰 따옴표 특수 문자가 쓰였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어떻게 나오겠어요? 그냥 하우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루트 N 한 칸 띄고 한 줄 띄고, 관계자들에 따르면은 폭넓은 정보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검거 전에 뜨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한다.
이렇게 해서 변수 안에 들어가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보니까 다운로드 패스라고 하는 요 변수에다가 마찬가지로 지금 큰 따옴표로 시작하고 있죠. 변수 값이 문자열입니다. 루트를 써줘야 되는데 루트 같은 경우는 특별한 문자로 적용을 해서 써줘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 요거.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거는 그냥 루트 하나짜리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여기 하나가 더 있네요. 실질적으로 값이 요겁니다. 특수 문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바스크립트의 연산자. 일반 연산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나머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베이직 아니면 C++, 코볼, ISP 다 비슷비슷하게 연산자 같은 경우는 동일하죠. 공통적으로 쓰이는 연산자입니다.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분들은 이 정도 부분은 어렵지 않게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보니까 지금 여기는 A라는 변수에다가 30을 대입하고 있고 B라는 변수에다가 6이라는 실수값을 대입하고 있고 C라는 변수에다가 3이라는 실수값을 대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result라는 변수 값에다가는 A하고 B를 더한 값에다가 값을 C로 나누어서 그 값을 result라는 값에다가 대입을 하고 있는 그런 단순한 명령 구문입니다. 더하기 그냥 산술 연산자죠. 축약 연산자 equal 연산부호가 함께 쓰입니다. 계산값은 연산자 좌측 변수에 최종적으로 대입되어집니다. 자, 예제를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게 다 축약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의미는 보면은 요거 같은 경우는 A는 A 플러스 B, 즉 요 축약 연산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일상적인 산수, 수학에서의 이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대입 연산자, 대입되어지는 대입 연산자의 확장고리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시면은 순서를 여러분들이 이러한 구문 혹은 이러한 구문을 보았을 때 해독하는 순서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해독을 해야 됩니다. 우측에서 좌측. 이퀄을 기준으로 해서 우측에서 좌측으로 해독을 해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우측에 있는 걸 좌측에 대입한다. 우측에 있는 걸 좌측에 집어넣는다. 우측에 있는 걸 계산을 해서 그 결과값을 좌측에 집어넣는다. 이렇게 이 개념만 확실하게 갖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A하고 B 변수 값을 더해서 그 값을 다시 A에다 대입을 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고 변수 A에서 변수 B 값을 뺀 값을 다시 A에다 대입하라. 변수 A하고 변수 B의 값을 곱한 값을 다시 A에다 대입하라. 변수 A를 B로 나눈 값을 A에다 대입하라. 이 정도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비교 조건 연산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수학에서의 이퀄 같은 경우는 이퀄에 해당되는 연산자가 바로 이 연산자입니다. 이퀄을 2개 써주고 있죠. 이퀄을 2개 써주면은 좌측 인자와 우측 인자의 내용이 서로 동일하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if문은 안에 있기 때문에 x값과 y값이 동일할 때라는 그런 조건문이 되겠습니다. x값과 y값이 동일할 때 pulse라는 값을
돌려주어라. return이라는 것은 돌려주어라는 변환 명령어입니다. 변환 명령. 그리고 요 느낌표하고 equal하고 붙어있는 요 연산자는 좌측의 인자와 우측의 인자가 서로 같지 않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건문 안에 들어있으니까는 좌측의 인자와 우측의 인자 x와 y가 서로 같지 않을 때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을 때 펄스를 반환하라. 요거 부등호는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입니다. x 값이 y 값보다 클 때 true를 반환하라. x 값이 y 값보다 작거나 같을 때 true를 반환하라. 요거 두 가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바스크립트의 오브젝트 계층 구조. 자바스크립트가 웹페이지 내에서 다뤄지는 대상들을 오브젝트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오브젝트는 계층적인 구조를 갖고 있고요. 이 계층 구조는 HTML 객체에 대해서 관계하는 계층 구조를 따릅니다. 웹 문서 내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대표적 상위 오브젝트로는 윈도우 그리고 도큐멘트가 있습니다. 오브젝트라고 해서 추상적인 느낌이 들겠지만은 오브젝트라는 말 자체가 실질적으로 물건을 가리키는 물건을 뜻하는 영어 단어로 표현이 된 겁니다. 물건입니다. 물건. 우리 주변에 보이는 실생활의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시면 라디오라든지 라디오 카세트 아니면 연필 아니면 공책 이런 것 같이 굉장히 실질적인 어떤 대상을 가리키는 그런 단어가 바로 오브젝트입니다. 실질적인 대상, 추상적이지 않고 직관적인 개념을 갖고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브젝트. 오브젝트라는 것은 웹페이지 내에서 태그로서 구분되어지는 모든 객체, 레이어, 이미지, 링크, 폼 태그들 이런 것들을 각각 지칭하는 것이 바로 오브젝트입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는 모든 이 대상을 갖다가 오브젝트로 파악을 하고 오브젝트로 관리를 합니다. 오브젝트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바스크립트만의 독특한 오브젝트 지칭 방식을 알아보자. 상위 오브젝트와 하위 오브젝트는 요 기호로서 연결이 되어서 대상을 지칭하게 됩니다. 오브젝트 기술 아래 보시면은 윈도우라는 오브젝트하고 퍼스트 폼 그리고 텍스트 1 밸류 다 각각 다 하나의 오브젝트입니다. 이게 하나의 오브젝트예요. 근데 지금 다 점으로 지금 연결돼 있죠. 요 부호로 연결돼 있죠. 그래서 상위 오브젝트와 하위 오브젝트는 연결돼서 대상을 지칭한다. 지금 보시게 되시면은 왼쪽에 있을수록 지금 상위입니다. 왼쪽에 있을수록 상위고 점점 갈수록 하위입니다. 상에서 하로 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윈도우가 제일 상위 오브젝트, 상위 객체고요. 밸류가 가장 하위 객체입니다. 실질적인 그 객체를 구체적으로 아주 콕 집어서 그 범위를 최대한 국한해서 설명하는 그러한 기술 방법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보자면은 자동차.타이어 프레임 과 같이 기술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동차와 타이어 프레임. 타이어 프레임이 자동차 안에 속해 있죠. 자, 자동차 안에 타이어가 속해 있고 타이어 안에 타이어 프레임이 속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위 오브젝트일수록 가장 왼쪽에 써주고 하위 오브젝트일수록 가장 오른쪽에 써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각 오브젝트, 상위 오브젝트든 하위 오브젝트든 각 오브젝트 사이에는 이렇게 점
요 부호를 써줘서 이어준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요 구문 내지는 뭐 요 구문 경우 어떤 하나의 객체를 최종적으로 지칭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가리키는 대상이 자동차가 아닙니다. 이 가리키는 대상이 자동차가 아니라 타이어 프레임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이 구문에서 가리키는 어떤 대상이 타이어 프레임이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타이어 프레임이에요. 타이어 프레임. 이게 실질적으로 가리키는 대상은 타이어 프레임이에요. 이게 뭐 그 위에 있는 이 부분들은 타이어 프레임을 담고 있는 요소를 나타내는 거지. 그 외에 실질적인 가장 핵심이 타이어 프레임을 지칭하는 것이다. 요걸 말씀드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요 구문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요 밸류 값을 지칭하는 겁니다. 밸류 값을. 윈도우니 퍼스트 폼니 텍스트 원이 이런 여러 가지 객체가 있긴 해도 이런 것들은 이 밸류 값에 속해 있는 값을 가리키는, 즉 이 밸류 값이 어떠한 객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포함 구조를 나타내는 수식 정도의 기능을 한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최종적인 핵심 때는 지칭하는 대상은 밸류 값입니다. 밸류 값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도큐멘트 같은 경우는 외문서 자체를 가리킵니다. HTML이라고 있으면은 HTML 문서가 있으면은 자, HTML 문서 자체를 가리킵니다. 요 전체를 갖다가 도큐멘트라고 하고요. 지금 웹 문서죠. 영어로 도큐멘트가 문서라는 단어죠. 폼 안에 폼이긴 폼인데 첫 번째 폼. 요 보시면은 꺽쇠 가로가 안에 들어있는 단어가 이 폼이긴 폼인데 폼 태그 중에서 몇 번째 폼 태그를 가리키냐는 것을 나타냅니다. 요 0. 그래서 폼하고 3이라고 써주시면은 네 번째 폼하고 16이라고 써주시면은 17번째 폼을 나타냅니다. 17번째 폼. 그래서 이 폼을 셀 때 0부터 시작해서 세는 것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고요. 일레먼트 마찬가지로 일레먼트라는 것은 폼 안에 들어있는 구성 요소를 나타냅니다. 구성 요소, 엘리멘트 영어로 요소라는 말이죠. 폼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 요소, 즉 태그가 되겠죠. 폼 안에 들어있는 태그, 폼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태그가 있잖아요. 인풋에서 여러 가지 태그가 있습니다. 서브미트라든지 이런 태그가 있는데 여러 가지 각 구성 요소, 즉 태그를 나타내는 말이 각각의 태그를 나타내는 말이 실질적으로 일레먼트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레먼트 두 번째 구성 요소, 폼 태그 안에 두 번째 구성 요소, 폼 태그 안에 두 번째 구성 요소의 밸류값. 인풋 태그 보시면은 밸류해서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밸류 값이 있잖아요. 요 밸류 값이 바로 밸류 값을 지칭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도큐멘트 웹 문서 전체를 가리키고 웹 문서 전체 안에서 두 번째 폼 태그 안에서, 첫 번째 폼 태그 안에 두 번째 구성 요소의 밸류 값.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에서 다른 표현 방식을 쓰고 있지만은 실제로 태그의
실제로 지칭하는 대상은 같은 대상이다. 자, first form 이러한 폼 태그의 이름을 가리킨다. text1은 폼 태그의 text1이라는 이름을 갖는 객체를 지칭한다. 자, 지금 여기 보시면은 표현이 좀 다르잖아요. 하지만 똑같은 실질적으로 가리키는 대상은 똑같다. 것을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시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특이사항이 각 객체의 네임값을 직접 요소값으로 객체값으로 써서 기술을 했다는 점이 다르고 요거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네임값을 쓴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폼 엘리먼트라는 이런 걸 써주고 뒤에다가 몇 번째 폼이고 몇 번째 엘리먼트인지 적어주는 그러한 측면에서 다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퍼스트 폼 같은 경우는 폼의 네임입니다. 폼 보시면은 폼 태그 보시면은 자, 폼 태그 시작해서 네임해서 그 폼 태그의 이름이 있잖아요. 이 네임 값이 바로 퍼스트 폼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텍스트 1이라는 것은 이 폼 태그 안에 들어있는 태그들, 안에 들어있는 객체들, 즉 태그의 여러 가지 태그 중에서 이름을 네임을 텍스트 1으로 갖는 객체를 지칭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을 살펴보자. 폼스 0은 웹문서 내의 첫 번째 폼을 말한다. 이런 식으로 구분자 뒤에 괄호 열고 대상이 같은 오브젝트 중에서 위치하는 순서를 붙여서 표현을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죠. 자, 폼 태그 안에서 몇 번째 폼 태그가 여러 개 폼 태그가 있어요. 한 문서 내에 한 HTML 태그 내에 여러 가지 폼 태그가 있어요. 여기 자, 이렇게 여러 가지 폼 태그가 있다고 해봐요. 지금 폼 태그가 3개가 있다고 해봐요. 이렇게 3개가 있을 때 첫 번째 폼을 가리키는 겁니다. 3개 중에서 첫 번째 폼 1 이게 첫 번째 폼을 가리킨다. 웹문서의 첫 번째 폼. 이런 식으로 구분자 뒤에 자, 이때 주의할 점은 0을 첫 번째로 해서 세어나갑니다. 말씀드렸죠. 폼 6 요거 같은 경우는 0을 첫 번째로 세어나가니까 0, 1, 2, 3, 4, 5, 6 일곱 번째죠. 자, 최상위 오브젝트는 윈도우입니다. 언제나. 그리고 윈도우는 운영체제적 개념으로 웹 브라우저 창을 지칭하고요. 윈도우의 하위 오브젝트 프레임은 프레임으로 여러 개의 프레임으로 이루어진 경우 프레임을 참조해서 다음의 하위 단계를 거칩니다. 윈도우의 하위 오브젝트 도큐멘트는 웹페이지를 가리키고요. index.html 같은 웹 문서 자체입니다. 자, 도큐멘트 같은 경우는 웹 문서 자체, 프레임은 말 그대로 프레임, 여러 가지 프레임으로 나누어진 문서의 경우 프레임, 윈도우는 웹 브라우저 창, 프레임은 프레임, 도큐멘트는 이러한 웹 문서, 점하고 HTML 아니면 PHP 같은 웹 문서. 윈도우의 하위 오브젝트는 로케이션의 주소, 주소 URL을 가리킨다. 자, 요 스크립트를 실행 시
구글이라고 입력되고 구글 페이지로 이동됩니다. 윈도우 뭐라 그랬죠? 윈도우 웹 브라우저 창을 지칭하죠. 웹 브라우저 창. 그리고 윈도우 점 로케이션. 로케이션이라는 객체는 주소를 나타냅니다. 주소. 즉, 자, 브라우저 상에서 보면은, 자, 여기 바로 로케이션입니다. 요게 윈도우. 즉 브라우저 자체가 윈도우. 여기 로케이션. 자, 이 부분이 도큐먼트가 되겠죠. 지금 보이시는 요게 어떤 한 문서잖아요. 지금 register form.php라고 하는 어떤 문서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도큐먼트가 되겠습니다. 브라우저 로케이션. 자, 그래서 지금 요 구문 같은 경우는 브라우저의 주소를 갖다가 요걸로 갖다가 만들어라 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구글 홈페이지로 이동이 되는 그러한 기능이 되겠죠. 윈도우의 하위 오브젝트는 히스토리. 요거 같은 경우 이후에 방문한 웹페이지의 주소 정보를 관리합니다. 웹페이지의 주소 정보. 자, 소스 보시면은 요거 같은 경우는 윈도우 브라우저의 웹 브라우저에 방문한 웹페이지 주소 정보를, 자, 히스토리 방문한 웹페이지 주소 정보를 세 단계 전의 단계로 이동시키라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고나 100 같은 경우는 웹페이지의 주소를 갖다가 변환시키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윈도우.히스토리 웹 브라우저상의 주소, 방문한 웹페이지 주소 정보에 한 단계 빠꾸해라, 그런 의미가 되겠죠. 첫 번째 명령은 세 단계 전 웹페이지로 이동하고, 두 번째 명령은 단순히 이전 페이지로 이동한다. 자, 자바스크립트의 객체 내지는 오브젝트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객체 내지는 오브젝트의 구조. 지금 보시는 게 바로 오브젝트 구조입니다. 자, 오브젝트 구조를 보겠습니다. 일단 최상위 객체가 윈도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윈도우 아래에 프레임, 도큐멘트, 로케이션, 히스토리라고 하는 하위 객체들이 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레임 같은 경우는 웹 문서 프레임, 도큐멘트는 웹 문서 자체, .html, 무슨 .php 같은 그런 웹 문서 파일 자체입니다. 로케이션 같은 경우는 히스토리 정보가 아니라 웹 주소창의 정보를 말하겠습니다. 주소창 정보. 그리고 히스토리 같은 경우는 이전 방문 기록. 자, 이렇게 하위 객체가 있고, 도큐멘트, 즉 웹 문서 파일 자체를 가리키는 도큐멘트 객체 아래는 레이어, 링크, 이미지, 아리아, 엉커, 애플리, 플러그인, 폼 같은 여러가지 실질적으로 웹 문서상의 태그로서 기술이 되는 여러가지 객체들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시게 되시는 것들 중에 폼이라는 하위 객체는 또 텍스처리아, 텍스트, 파일 업로드, 패스워드, 히든,
Submit, Reset, Radio, Checkbox, Button, Select라는 하위 객체가 있고, Select라는 오브젝트 아래의 하위 객체로는 옵션이라는 객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윈도우하고는 또 별도로 또 독립적인 또 객체가 하나 있는데 내비게이터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브라우저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비게이터라는 뜻은 브라우저 정도로. 자, 그래서 웹브라우저의 플러그인, 브라우저의 플러그인, 예를 들면은 무슨 OCX 파일이라든지 아니면 DLL 파일, 그러한 것들이 되겠습니다. 플래시 파일을 읽어드릴 때 쓰는 플러그인, 아니면 특정 플러그인, 여러 가지 있겠고 마인탑, 이렇게 두 가지의 하위 객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자바스크립트의 문법적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석은 두 가지 종류로 구현할 수 있다. 한 줄짜리 주석은 슬래시를 2개 써서 한다. 여러 줄인 경우는 슬래시 별표 그리고 다시 별표 슬래시, 자, 요 안에다가 실질적인 주석을 넣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의 주석 기술 방법이 있습니다. 자, 실제로 예문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주석 처리를 하고 있는지. 자, 스크립트, 종료 스크립트, 시작 스크립트 안에 실질적인 자바스크립트 내용이 있죠. 자, 보시게 되시면 몇 가지 주석문이 있습니다. 요거 다 지금 주석문입니다. 요거는 주석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행이 됩니다. 이거는 다 주석이기 때문에 실행이 되지가 않습니다. 자, 보면은 요거 같은 경우는 한 줄짜리 주석문이죠. 한 줄짜리 주석문으로서 요 쌍슬래시 다음에 내용이 한 줄까지만 주석 처리, 즉 실행이 보류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한 줄짜리 주석문이죠. 여기는 실행이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실행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주석이기 때문에 요 안에 들어있는 내용인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이 다 실행이 되지가 않겠습니다. 주석 한 줄 주석, 여러 줄 주석. 자, 주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을 보겠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한 줄 주석의 예외인데요. 보시면은 자, 시작 스크립트 태그, 종료 스크립트 태그. 자, 그리고 주석, 한 줄짜리 주석, 쌍슬러시 다음에 주석 내용 써주시고, document.write 하고 요 안에다가 내용 써주셔서 실질적으로 요 부분이 브라우저 상에 출력이 되겠죠. 자, 브라우저 상에서 출력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한 줄짜리 주석, 쌍슬러시 다음에 주석 내용, 그리고 document.write 하고 안에다가 브라우저 상에서 보여질 내용, 실질적 내용 써주시고 해서 실질적으로 출력이 되는 부분은 요거하고 요거 되고 주석이고,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디폴트 폰트로다가 출력이 되겠고, 요 부분 같은 경우는 시작 폰트, 종료 폰트 태그가 있기 때문에 요 폰트 값인 12 요
시작 태그, 종료 태그 사이에 있는 내용에 적용이 돼서 요 한국인의 민족적 특성이라는 요 부분은 폰트 사이즈, 서체 사이즈가 10으로 해서 브라우저상에 보여지게 되겠습니다. 자, 공백은 무시되어진다. 자, 레이블하고 박철수하고 똑같은 지금 구문인데 지금 공백이 있습니다. 자, 공백이 2개 있는데, 자, 요거 같은 경우는 공백이 무시되어지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 상에서는 실질적으로 같은 구문입니다. 때문에 위 변수 선언문은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번 시간 2번의 강좌를 걸쳐서 자바스크립트의 기본적인 문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